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 불과 약 1년 전만 하더라도요, 대선 주자군에 들어와 있지 않았죠. 아무도 김문수를 대선 주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데 누가 대선 주자 인정해 줍니까? 지지율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0이었습니다. 0. 그랬던 김문수가 그 전 1년, 그 후 1년 상전벽해입니다. 천지개벽을 한 거죠.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력한, 유수 깊은 정통 보수, 애국, 자유, 우파 이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김문수가 가야 할 길은요, 지금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만 하더라도 기적인데요. 최근 1년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기적이라는 말 말고는 달리 적용할 언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기적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진짜 이제 큰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헤쳐나가야 될 길. 일단은요, 이재명을 끊기 전에 단일화에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겨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이 어쩌면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상을 보게 되면은 대권을 쥐게 되면 쥐는 쪽이 모든 걸 다 가지게 됩니다. 적어도 행정부 권력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걸 공유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구조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떤 난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단일화 경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겨야지만이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전부 지금 현재 단일화, 한덕수와 단일화를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이제 기정사실인 것처럼. 누리 PD도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렇지만 단일화 하나만 해법인 것은 아니에요. 오직 그 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구글 뉴스에다가 김문수라고 검색을 해보니까요. 일단 편견 갖지 않고 나와 있는 헤드라인을 몇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겨레, 보수 농객 김진, 국민의힘 늙은 거북들 모여 사는 섬 제대로 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고 또 그 파트너가 될 한덕수 또한 지금 나이가 제일 많죠. 이번에 대선 유력 주자들 중에는요, 가장 고연령의 이제 이 대선 주자가 한덕수죠. 김문수도 70대고, 그래서 너무 늙었다, 올드한 당이다. 이런 식으로 김진이가, 보수농객 김진이 알죠? 제2의 조갑제, 제2의 정규제로 지금 둔갑한 인물인데요. 한동훈을 그렇게 까더니 불과 한두 달 전부터 한동훈 쪽으로 넘어왔죠. 한동훈은 쉴드를 엄청나게 쳤습니다. 속된 말로 빨아주는 게 아주 눈꼴 시릴 정도로, 정말 역겨울 정도로 빨고 그랬었죠. 갑자기 획가닥한 이후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한동훈이 먹힐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 특히나 이 사람 말로는 큰 구도가 계엄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그 전국 상황에 대해서 김진희가 그때부터 획가닥 했는데요. 계엄 반대, 윤석열 탄핵 쪽으로 돌아갔던 거죠. 그 연장선에서 보니까 한동훈이 딱 맞거든. 자기에게 나이도 좀 젊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중도 확장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중도 확장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그렇게까지 그동안 지지를 했잖아요. 이 김진희가 갑자기 저쪽으로 배를 옮겨 탔죠. 말갈아탄 겁니다. 자, 어쨌거나 김진희의 그 기사를 한겨레가 싣고 김문수를 저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향신문, 김문수 한덕수 오늘 회동 안 할 듯, 선대위 회의 일정도 오락가락. 한국일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지금부터 시작, 이런 것도 있고요. 조선일보, 노동운동 동지에서 부부로, 김문수가 후보된 후 무대로 부른 그녀는, 설란영 여사 이야기죠. 이 두 사람 다 노조위원장 출신이라고 하는 특이한 케이스죠. 과거 노동운동 초기 때 서로 만나가지고 양쪽 다 노동운동의 전설들입니다. 김문수는 김문수대로 또 노동운동의 레전드고요.
설란정 여사 또한 여성 노동운동가로서는 그야말로 시효죠, 시효. 네, 시효. 그러니까 상징적 어떤 그런 존재성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합의 결합이고요. 대구 TK 출신, 그리고 여기 영천이죠, 고향이. 그리고 이제 공부를 경북고등학교 같은 이런 곳에서 했으니까 TK 오리지널인데요. 김문수하고 설란정 여사는 전라남도 여수구 순천이죠, 순천. 거기 출신이죠. 그래서 영혼합의 결합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두 분이 만난 시너지 효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헤드라인을 좀 보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김문수 서울대 출신 위장취업 1세대 한일도르코 거기 위장취업했잖아요. 위장취업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학 시절에 이미 제적을 2번 당했거든요. 김문수가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없었던 거야. 위장취업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르코에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노조위원장이 됐었죠. 그러면서 김문수의 전설이 시작된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옳고든 게 장점이자 단점. 옳고든 게 장점이지 왜 단점이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해요. 너무 옳고든 사람은 정치가 맞지 않습니다. 다른 걸 해야 돼요. 정치는 그야말로 정치력이라고 했을 때 순수한 뭐 FM대로 공식대로 명명백백 공명정대하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뒷방에서 일어나는 정치가 더 많고요. 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치력 있는 인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김문수는 정치력이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을 했다라는 것은요, 노동운동을 했다라는 것은 그 정치력 없으면 못해요. 노조 자체가 정치입니다. 거기 이제 위원장 선거라든가 이런 걸 해본 경험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전부 정치죠. 정치 축소판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운동권들 이들이 정치 투쟁에 이골이 났고 이런 쪽에 밝은 이유도 이미 이제 그런 조직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정치 투쟁을 해본 경험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를 치를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기술이 뛰어난 거죠.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다. 김문수 또한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김문수가 올곧기도 하지만 정치력까지 갖춘 인물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들이 대체로 정치력이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정치력이 그야말로 끝판왕급으로 뛰어났던 분이고, 정치력까지도. 물론 국가 운영은 뭐 완전 뭐 이거는 100점 풀어서 더 줘야 될 정도로 완벽했고요. 근데 국정 운영만 잘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되지만 국가 정책을 말이죠. 국회 상대 혹은 여론 상대로 국민 상대로 정치도 잘해야 돼요. 정치도. 전두환 대통령도 사실은 독재자라고 불리긴 해도 그분도 정치 잘했어요. 사실은. 물론 그때 당시 워낙 대통령의 힘이 막강했으니까 그 힘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육사 시절부터 기본적으로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주변 그 동기들 관계라든가 선후배 관계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조율했다라는 것은 그건 정치력이 뛰어난 걸 말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정치인은요, 국정 운영을 정말 끝판왕급으로 잘할 수 있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정치력도 거의 만렙에 가까운 진짜 초인이 나와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초인이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그 이미지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이 김문수 아닙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많아, 솔직히 찾아보면은. 그 전문가들 중에 찾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치는 다르다니까. 정치력은 다르다고요, 이게. 이걸 잘해야지만이, 보수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지지율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이재명 YTN입니다. 김문수 선출에 헌정회복과 완전 반대로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김문수를 은근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김문수를 잘 알죠. 성남시장 자기가 2번 할 때 그때 경기지사가 김문수였다니까요. 그때는 자기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문수를 딱 보면은 자기하고는 완전 다 반대잖아, 전부 다. 전부 대척점에 서 있다니까요. 공정성, 공명성, 그리고 순결성, 정직성, 그리고 청렴성, 이런 것들 말이죠. 도덕성. 이런 것들이 전부 김문수하고 이재명은 반대예요.
그 천적이지, 천적. 그리고 업적 면에서 보더라도 경기지사 2분 했고 그 앞에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 3번 했던 김문수하고 성남시장 2번, 그리고 경기지사 1번, 그 이재명하고 비슷한 지역에서 서로 이렇게 간접 비교가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여기는 대장동, 백현동 전부 다 논란거리만 다 많고, 여기 이제 이재명은요. 김문수는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 테크노밸리, 평택 거대 IT 단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요. 뭐 등등등 수도권 광역 GTX, 이방 기획 이런 것들도 했던 인물이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비교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장 스토리도 손영궁의 신화, 손가락 잘린 그 이야기도 김문수의 그 걸어왔던 그야말로 험난한 그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 이재명은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인생 그 역정이고요. 김문수의 그 드라마는 서사 이야기죠. 인생 스토리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 명운과 함께 했던 거대한 스토리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뭐 게임이 안 돼. 노동운동의 전설, 신화, 한국 민주화 운동의 또 전설이고, 그래서 민주화 보상금으로서 그걸 거부했던 장기표 선생하고 거부했던 극히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김문수가. 그게 10억이라 그러죠. 10억. 그걸 거부했던 사람이 김문수예요. 민주화 보상금. 어마어마한 전설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모든 걸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경력으로도 김문수가 좀 낫지 않나요? 장관까지 해봤으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 이재명하고 딱 붙여보면은 모든 걸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KBS 뉴스 김문수 한센인 마을 방문 가장 그늘지고 어려운 곳부터 풀어나가야. 여기서 또 굵은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죠. 눈물을 흘린 김문수, 따뜻한 가슴의 소유자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대법원장 탄핵하는 민주당의 작태를 보고요. 히틀러보다 더해. 김정은도 그런 짓 안 해. 그야말로 제대로 먹히는 대박 히트 작품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워딩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고 이걸로 인해서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뚜렷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자, 국힘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김문수에게 이렇게 요구하네요. 김문수 면전에서 계엄 탄핵 사과를 해라. 그리고 윤 대통령 출당을 요구하라.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김문수가 이걸 못 받아들인다고. 그런데도 안철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들은요, 자기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동훈도 지금 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인데 안 나타났다 그러죠. 이제 발을 빼는 거야. 한동훈도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이 김문수를 가면 어차피 뭐 자기하고는 갈 길이 다르다. 너는 너의 길, 우리는 우리의 길. 대선 이후를 지금 이들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당권을 노리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김문수는, 저 한동훈은요. 그래서 이들 계산으로는 대선에서 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때 그때 이재명에 맞서서 이쪽에 싸울 수 있는 기둥은 한동훈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은 계속해서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한덕수도 밀지 않지만 여기 김문수도 지지 않을 겁니다. 밀어주지 않을 거예요.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안철수하고 한동훈은 철저하게 자기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서 다 꺼져라라고 한 겁니다. 어차피 안철수, 한동훈 이들은 함께 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김문수는 말로는 이들을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계속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다 해도 함께가 안 됩니다.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붙여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함께 안 한다고 그냥 말을 해버리면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지. 약간이라도 표를 좀 갖고 올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었는데 그게 다 죽어버리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안철수하고 한동훈은 알아서 꺼집니다.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쪽으로. 그런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김문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안철수하고 함께 하겠다, 한동훈과 함께 하겠다, 그거는 전략입니다, 전략. 진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둘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금 안철수하고 한동훈은 본격적으로 당권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선 후에 야당 상태에서 뭐 그야말로 완전 역적들이지, 이렇게 되면요. 자, 이 안철수의 요구는 뭐 그야말로 이제 이 현 여권 지지층,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완전 뭐 경악할 일이고 정말 머리 뚜껑 열릴 일이죠.
계엄 사과하라. 탄핵 사과하라. 거기다가 윤 대통령 출당시켜라. 자, 그런 게 지금 안철수고요. 김문수는 그렇지만 이 노련한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직선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를 말하지 않고 적절히 의견을 모아서 해법을 찾아보겠다. 아주 노련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만을 또 지지하는 윤어게인 쪽에 있는 분들은 김문수 봐라 말이야. 저거 말도 저거 미온적이고 저거 땀만 품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그거는 오판입니다. 정치인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정치인은 운동권, 아스팔트 운동권 그 운동가들처럼 딱 부러지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될 수도 없고 분리해서 보십시오. 분리해서. 김문수가 이 정도 하면요 엄청나게 반영해서 입장을 반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레일리 행정이 갈 길 배웠다. 한센인 마을에서 눈불 킨 김문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김문수 입장에서는 현재 단일화를 놓고 있는데요. 한덕수가 지금 바로 단일화 해버리면은 저는 한덕수가 이긴다고 봅니다. 근데 시간은 김문수의 편이에요. 하루하루 갈수록 한덕수는 조금씩 내리고 아니면 한덕수가 1 올라가면 김문수는 2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문수가 유리해요. 그래서 끌면 끌수록 김문수가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의 길이긴 한데 그거 말고요. 제가 선매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제갈 공명의 천하 3분지계 이게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한덕수가 전라도에서 호남에서 30% 정도 가져갈 수 있으면 그게 최상입니다. 그때 말이죠. 이낙연하고 둘이 단일화하세요. 한덕수하고 이낙연이 둘 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서로 남북이 결합을 해가지고 전라도 표에 한 30~40%를 가져가세요. 그냥.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래서 한 30% 지지율을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 벌써 뭐 전라도 출신들 많이 있고 그 뒤에 벌써 경기고등학교 한덕수가 경기고 출신 아닙니까? 경기고 출신들이 뒤에 쫙 붙는 것 같더라고. 순학교 등등을 비롯해서 고건도 경기고 아닙니까? 이회창도 경기고 아닙니까? 그 만만치 않은 경기고 인맥이 있거든요. 그들이 한덕수 쪽에 줄을 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풀어서 되면은 상당히 큰 힘이 생깁니다. 세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축을 만드세요. 거기서 그냥. 후보가 이낙연이 될지 한덕수가 될지 그건 뭐 관심사가 아닙니다. 둘 중 누가 돼도 괜찮았지만 이왕이면은 한덕수가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지율 25%에서 한 30% 정도 만들어가고 그 지지율이 온전하게 이재명 지지율을 깎아무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 그리고 일부 정도를 가져가고 그래서 이재명도 한 30%로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 자유결집, 우파결집, 애국결집, 보수결집, 범보수결집까지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범우파까지 안 가도 돼요. 보수결집만으로도 35%에서 한 7, 8%를 만들 수 있는 김문수입니다. 요게 천하 3분지계죠. 이럴 경우에 말이죠. 이준석이도 그 이낙연 그리고 저 한덕수 쪽으로 보내버려야 되죠. 그들끼리 단일화하라는 거죠. 그들끼리. 그러면 이쪽에는 온전하게 애국 보수 자유 우파들이 지지할 수 있는 김문수 하나만 딱 남는 거죠. 그게 바로 천하 3분지계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결하면은 진짜 한덕수, 이준석 뭐 또 저기 저 안철수까지 포함합니다. 안철수 그리고 저 이낙연 이들이 전체가 하나가 돼 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저는 한 25에서 30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재명에게 결정적인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거기서 뭉텅뭉텅 아마 잘려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3분지계, 이 3자 구도에서 대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쪽에서는 너무 단일화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끌면 끌수록 좋은 거고요. 정 안 되면 이 3자 구도로 가도 돼요. 저는 3자 구도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3분지계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시간을 좀 두고 보다가 한 번 더 이렇게 평론이라기보다는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리 PD였습니다.